파월이 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리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해서 목이 참 컨디션이 안 좋은데 파월이 진짜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방준비제도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이를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 그리고 뭐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트럼프하고 이 대립각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무슨 게리 겐슬러가 나가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씨는 해결을 해버리니까 연준이 난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 않게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현금 비중이랑 원칙이랑 얘기를 했던 건 이럴 때 사실 도움이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안 좋은 건 요 모양이 좀 안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하락 추세선 평행 채널 하단이랑 여기가 이제 9만대 후반이거든요. 97,000, 98,000이대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이렇게 박스권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88,000이라든가 9만 초반대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골이라던가.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또 이렇게 가면서 트럼프 취임이 원래 우리는 약간 실현하는 구간이다? 소문을 사고 이슈에 파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갈 때가 되면 오히려 트럼프의 취임이 더 긍정적인 걸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항상 장은 유기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그냥 그래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게끔 자꾸 미국이 푸시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본의 동결 이후에 갑자기 뭐 좀 개 같은 반등 V자 반등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쵸? 이걸 당분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없어서 V자 반등보다는 또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단식 하락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되 여러분들이 그래도 천천히 이제 현금을 어쨌든 쌓아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럴 때 조금씩 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조금 그래도 불안한 건 뭐냐면 일단 UX링크는 효자가 맞아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 패턴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비트가 마테잉을 가도 좀 반등이 좋은 건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쵸? 나쁘진 않은데 다른 알트들을 좀 보면 차트를 좀 볼게요. 이게 좀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라 단기 반등에 그치고 이후에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 같은 케이스를 보면 되는데요. 도지가 여기서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꺾이면서 이 부분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얘가 이거랑 만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거든요. 아니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간 조정을 만들면서 얘를 올릴 때까지 기다리던가 이런 구간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차트들이 알트를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불안한 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휩소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장대 양봉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좀 당분간 알트를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트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미넌스가 아마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악이죠. 이런 케이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렸다가 빠지는 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도미넌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이 더 크게 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락장이 아니라 알트장의 고점을 보면은 보통 도미넌스가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미넌스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근데 얘가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만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더 벌 수가 있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폭을. 그래서 알트장이 더 크게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V자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여기서 이제 딱 그거예요. 지금 변곡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정도 자리에서는 58%대에서는 이게 이렇게 빠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트보다는 비트를 다시 좀 더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업비트의 알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꺾여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밑으로 이거는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나마 안 꺾여있는 것들이 진짜 UX링크 같은 애들인 거예요. 오히려 얘도 좀 꺾여있고 다시 올려야 되고요. 보면 다 꺾여있어요. 근데 알트가 지금 오르니까 분위기가 좋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이게 개미꼬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 보면 다 이렇게 꺾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좀 단기간에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연말에는 보통 좀 재미없을
어떤 적이 좀 있었다. 근데 1월 초가 되면 귀신같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미넌스는 좀 더 올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만 비트가 올라도 알트가 좀 덜 오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박자 정도 늦게 알을 들어간다 생각해도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원칙대로 했다면 이미 현금 비중을 세이브를 해놨었고 비트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폭에 알트보다 훨씬 더 비트가 방어를 잘했으니까 더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 익절을 했으면 들고 있던 코인들이 이번에 눌림으로 인해서 내 평단가나 이런 데를 타치했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원칙을 지켰으면 일시적으로 현금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확정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냥 해서 미실현 손익이 줄어든 것 뿐이지 어쨌든 내가 여기서 손실을 보고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을 잘 됐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즌이 끝났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좀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 못 올리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김프가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의 그 발언들 그리고 금리나 이후로 나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어제 나스닥도 정말 많이 빠졌고 그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너무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거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증시도. 근데 어쨌든 얘가 이러면서 좀 버텨주고 지지부진하게 천천히 이렇게 빠지면서 됐을 때 코인이 올라줘야 상승장에 되게 재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이거는 얘도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금도 좀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이 빠진 거는 일단 저는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일본의 금리 동결을 좀 지켜보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가져야 되는 건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좀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에 수시로. 그래서 잘 나간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뭐 자랑하지도 말고 또 우울할 때는 내가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상황이 올 거라고 또 생각하면서 천천히 진입을 하는 생각 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어쨌든 좀 지나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으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이걸 좀 회복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주면 뭐 좋긴 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이걸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매 텀을 좀 더 천천히 두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이 구간을 일단 뚫었어요. 그리고 이때 고점 있죠. 2022년 10월이죠. 이때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대로 간다면 좀 다이렉트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난 이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율이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이게 98년도 IMF 구제금융 당시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디지털 금 수집 캠페인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트코인 가장 필요한 나라는 뭐 한국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나라한테 줬는데 금모으기 할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개인이 모아야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항상 보면 이런 과정에서 알트들이 여기서 눌림목을 주면서 이 꺾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게 좀 더 꺾였겠죠. 지표가 이게 더 내려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구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올려주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이 재촉적 구간을 가졌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 피크점을 가려면 이만큼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의 한 번에 그냥 조정일 뿐이다. 다만 좀 빡센 조정이 온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빡센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그게 뭐 지금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대비 정도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블랙록은 계속 매집을 해요. 그래서 블랙록의 골드 ETF는 330억 달러에 도달하는 데 20년이 걸렸지만 비트코인 ETF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금은 뭐 물리적 금보다 더 좋다 이러면서 막 세일러도 댓글을 다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구조의 상품을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비트가 중요하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트가 정말 중요하고 비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결국 떨어질 때 되면 비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상승장 때도 계속 유념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입니다. 토탈2 알트코인 마켓 캡이 2021년 올타임 하이보다 편안하게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황 상태다. 그죠? 이 눌림목이 좀 세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알트를 천천히 싸게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꺾였다가 다시 이걸 돌파하는 식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 RSI의 고점을 만들면서 시장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천천히 가면 된다. 파월이 뭐 뿌직뿌직 똥을 싸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또 파월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일단 게리 겐슬러 대신의 역할을 얘가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오래 간다 혹은 뭐 시즌이 종료했다 이건 아직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제가 텀을 천천히 보라는 거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계단식 하락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알트를 보기 때문에 알트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면서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서 내가 매집을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오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